진행은 서툴지만 내용은 알찹니다. 진실의 편에서, 정의의 편에서, 약자의 편에서 뉴스를 전합니다.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더 많이, 더 오래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오후 5시 5분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대구 도치철도 가운데 가장 붐비는 2호선 반월당역의 출구는 23개, 전국 지하철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이곳에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는 3개뿐인데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역 장애인 단체들이 반월당역에서 이동권의 현실을 알리고 대구시에 정책 요구안도 전달했습니다. 오늘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에서 주요 내용 살펴보고요. 현장 리포트에서 용학도서관의 맨발 걷기 프로그램 소개합니다. 4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릴게요.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금호분기점에서 구미 나들목까지 원활한 흐름 보이고요. 중부내륙지선 창원 방향은 달성 1터널 부근 11.4km 지점 1차로에 버스 관련 사고 처리 중입니다. 대구 포항고속도로 포항 방향은 부경천 부근 30km 지점부터 32.5km 지점 1, 2차로에서 교량 보수 작업 중입니다. 이어서 시내도로 살펴봅니다. 중앙대로 반월당 내거리에서 남문시장 내거리 방향, 남문시장 내거리 100m 못 간 지점 가장자리 차로에 굴착기 동원에 공사 중이고요. 달구벌대로 신남 내거리에서 방곡의 내거리 방향, 신남 내거리 지나자마자 1차로에 화단 공사 중입니다. 이어서 월배로 송현시장 내거리에서 성당 내거리 방향 정체되고 있고요. 명덕로 명덕 내거리에서 계명 내거리 방향은 계명 내거리 신호 2번에 지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가끔 구름 많겠고 오전 10시까지 경북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 끼는 곳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고요. 한편 낮 최고 기온은 24에서 30도로 내륙 지역은 낮 기온 30도 내외로 올라 덥겠습니다. 일교차 큰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확산은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입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18.7도, 습도는 82%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볼까요? 예, 지난 주말 수성구 한 호텔 비상계단 틈새로 두 돌 지난 아이가 떨어져 숨진 사고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네. 대구시가 이달 말까지 다중이용시설 계단 난간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다중이용시설이고요. 점검 대상에는 문화 및 종교시설과 판매, 여객용시설, 종합병원, 관광, 숙박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예식장과 호텔은 면적과 무관하게 조사 대상에 올립니다. 그렇군요.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되죠? 예, 우선 영유아 및 어린이가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난간 사이 간격을 10cm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건축 심의 기준을 지켰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네. 대구시는 건축 기준 위반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개선 명령 및 고발 조치를 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공공시설은 안전 조치가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관리부서와 협의할 방침입니다. 네, 뒤늦음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점검해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죠. 예, 오늘은 장애인이 날인데요. 네. 최근 늘고 있는 대각선 횡단보도가 장애인들에게는 이용에 어려움이 크다고 해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에는 모두 75곳이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 중입니다. 이 모든 차량에 정지 신호를 주기 때문에 횡단보도 교통사고가 줄고 또 보행자들도 원하는 방향으로 한 번에 건널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대구에서도 최근 대각선 횡단보도를 늘리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횡단보도 이용객들이 중간쯤에서 교차하는 지점은
혼잡도가 높고 또 방향이 엇갈려서 시각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부딪힐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또 시각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점자 블록을 대각선 방향에 제대로 맞춰서 갖추지 않은 곳이 많고 모든 방향에서 음향 신호기가 동시에 켜져서 소리를 따라가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저도 이 대각선 횡단보도 굉장히 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장애인의 시각에서 교통 체계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반성을 하게 되네요. 보완 작업이 뒤따랐으면 좋겠고요. 다음 소식은요. 예, 대구 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검찰청 등 범어동 법조타운이 수성구 연호지구로 이전할 계획인데요. 네. 이전 시점이 점점 늦춰지고 있습니다. 한재봉 대구지방법원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법원 이전 시점을 2029년 상반기로 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지난해 6월 밝혔던 2028년보다 조금 더 늦춰진 겁니다. 네, 법원 이사 간다는 얘기를 한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사실 진척 상황이 없어서 저도 궁금했는데 이렇게 왜 계속 늦어질까요? 예, 우선 연호지구 보상 작업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호지구 토지 보상률은 어제 기준 98%로 지난해에 비해 1%포인트 정도 올랐는데요. 보상률 자체는 높지만 화훼단지를 비롯해서 지작물이 많은 곳들은 아직까지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비용 문제도 있는데요. 법원 이전이 확정된 후로 땅값이 많게는 3배 가까이 올랐다고 하고요. 법원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전반적인 사업비 증가 이슈까지 있어서 예산 문제를 놓고 기재부와의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근데 법원 건물이 좀 오래돼서 그런지 이런저런 문제를 노출하고 있죠. 예, 대구법원은 1973년 준공돼서 올해로 50년이 됐고요.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이 함께 쓰는 법원 청사 중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곳입니다. 유지보수 비용 증대, 협소한 내부 공간, 또 주차난 같은 문제를 겪고 있고 반복적인 증축으로 내부 공간이 미로처럼 복잡해져서 민원인들이 불편도 적지 않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오래됐을 줄은 몰랐는데 앞으로 6년을 더 기다려야 되잖아요. 법원 건물의 편의뿐 아니라 안전까지 좀 잘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보죠. 예,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원 운동기구를 쓰다 사지마비를 비롯한 후유장애를 입은 시민에게 구청이 5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은 2019년 10월 북구 구암동 한 체육공원에 설치된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를 쓰다 발이 고정장치에서 빠져 바닥에 떨어진 A씨에 대해서 구청이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A씨는 추락하면서 목뼈 탈구 및 신경 손상을 입었고 사고 직후 응급수술은 물론 최근까지 입원 및 외래 치료를 받았으나 사지 일부 마비, 배뇨장애 및 감각 이상 등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네, 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유는요? 예, 낙상 위험이 존재하는 운동기구에는 이용자들에게 부상 위험을 알리고 안전장치도 설치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체육공원에 설치한 안내문에는 기구 이용 방법만 기재돼 있었을 뿐이고 추락사고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는 내용은 없었다고 합니다. 또 추락했을 때를 대비해 매트 같은 안전장치를 둘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법원도 이용자의 부주의를 감안해서 북구청이 배상 책임은 40%만 인정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죠. 소식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 지역 의료인력 쏠림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확인된 관련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대구에서 재활의학과 개원은 급증하고 네. 산부인과 비중은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네. 지난해 대구 지역 의원은 모두 1924곳으로 10년 전에 비해 24% 증가했는데요. 재활의학과는 6곳에서 18곳으로 3배 늘었고요. 신경과가 15곳에서 30곳으로, 정신과도 37곳에서 74곳으로 각각 2배 늘었습니다. 반면 산부인과는 91곳에서 80곳으로 12% 줄었습니다. 소아청소년과도 115곳으로 한 곳이 줄었습니다. 네, 원인은 역시 환자 수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출생에 영향을 받는 이런 진료 과목들이 줄어들고 있어서 마음이 좀 아픕니다. 오늘 아침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특수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전정혜입니다. 특수교육을 한 지는 27년 정도 됐고, 제가 이제 우연히 그 장애인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뉴스나 이런 것을 접하다 보니까, 장애라는 것은 왜 있을까? 그런 이제 의문을 가지고 좀 생각을 좀 해보고, 그렇게 하다가, 그럼 나는 이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특수교육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한 1, 2분 착석하면 나머지는 다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또 다니길래 우리 좀 수업을 제대로 해보지 않겠나 하고 이제 제가 얼굴을 딱 들이밀고 얘기하는 순간 이 아이의 주먹이 제 눈으로 확 날아온 거예요. 눈이 벌겋게 충혈되고 막 눈물이 줄줄 흐르는데 그 순간에 다른 아이 2명이 달려와서 선생님 아프지 마세요 호를 불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두 번째 눈물을 흘렸잖아요. 감동의 눈물. 나를 때리는 학생도 또 선생님 아프지 말라고 호를 해주는 학생도 다 나의 제자고 내가 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구나. 이제 그때 제가 작년에 또 감동받았고 또 이제 어느 순간에 또 이렇게 확 인지 수준이 늘어나고 이제 가르쳤던 걸 알게 되고 이런 수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또 이렇게 또 하면 우리 아이들이 변화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이제 뚜벅뚜벅 얘기를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날인데요. 우리가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뜻함과 또 우리 함께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눈길로 보아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사회가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꿈꾸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현안을 보는 눈은 넓고 분석은 깊이 있습니다.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 천윤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이 4월 20일 맞죠? 네. 장애인의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텐데 올해도 장애인의 날 앞두고 지역 장애인 단체 시위가 있었습니다. 보면서 어떻게 두 분 생각하셨는지. 네, 국가가 지정한 법정 기념일인데 네. 우리가 흔히 장애인의 날 하면 이 KBS에서도 많이 하고 나오긴 했지만 이 장애인들에게 뭔가 선물을 주고 꽃다발을 전해주고 이런 날처럼 여겨왔었는데 이 장애인 단체들 일부는 이 4월 20일이 시혜나 동정을 해야 되는 날이 아니라 이 차별을 드러내고 이걸 해소하자라고 하는 요구를 하는 날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시민들께서도 좀 돌아보면 좋겠는데요. 이 장애인들의 시위를 우리 사회 장애인들은 이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구나. 이 권리 차원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날뿐만이 아니라 좀 짠한 마음이 들어요. 이때쯤 되면. 네. 어제도 그 오프닝에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어제 도시철도 2호선 반월당역에서 이제 이동권 보장 등 어떤 권리 보장 캠페인이 네. 있었습니다. 한 장면이 있는데 그 비장애인 분들은 한 5분 정도면은 승강장에 도착을 할 수 네. 있는데 휠체어 탄 장애인은 한 3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게 엘리베이터를 2번 갈아타야 되고 이렇게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네. 근데 엘리베이터가 타보신 분 아시겠지만 많이 좁습니다. 맞아요. 또 특히나. 네. 그러면 이제 그 비장애인 분들은 또 불편하다 이렇게 좀 눈치 아닌 눈치를 또 주시게 되거든요. 이렇게 어제도 함께 살자 이런 구호들을 이제 장애인 분들이 외쳤는데 네. 인간으로서 좀 사회에 대한 당연한 호소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좀 안타깝고 씁쓸한 마음이 남는 이런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인식 개선하는 기회를 우리가 매년 4월에 좀 삼았으면 좋겠다. 저도 이런 생각하거든요. 자, 오늘은 대구 지역 장애인들의 정책 요구안을 좀 자세히 면밀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7개의 중점 과제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바로 활동 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이네요. 네, 이게 장애 활동 지원 서비스라는 게 일상이나 또 사회생활에서 사회생활이 좀 어려운 장애인의 네. 이제 바로 옆에서 자립생활을 돕고 또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좀 줄이는 이런 취지에서 마련된 서비스입니다. 네. 만 6세에서 65세 등록 장애인이 신청을 하면 종합조사를 진행해서 이용 가능 여부 그리고 등급을 좀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용자는 일정 비용을 내야 되는데 올해 기준으로는 시간당 15,570원 정도입니다. 이게 2006년에 대구시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처음 시행했습니다.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이 법정 활동 지원 서비스 시간이 제공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보니까 이 장애인이 활동 지원사가 떠나고 난 다음에 이 화재 사고로 숨진 사고 기억나실 겁니다. 네. 그러면서 지자체에서 추가적인 활동 지원 서비스 시간 부여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 대구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지원 대상이 좀 협소한 편입니다. 이 전체 장애인의 한 10% 정도만 이 활동 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도 좀 좁게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점도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일단 지원 시간이
적으니까 넓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시간이 어떤가요, 현재? 그렇습니다. 이게 지원 대상자가 이제 선정으로 되더라도 한 달에 20시간에서 한 200시간 이내에서만 지원이 되거든요. 이게 많은 게 아닌데 네. 그 2020년 기준으로 보면 대구시에 이제 추가 지원 대상자 67.6% 정도 한 3명 중 2명 정도가 월 40시간 이하로 이제 제공을 받고 있었고요. 월 40시간이면 하루에 1시간 정도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발달 장애인 대다수가 월 60시간 이하 이제 제공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하루 2시간이 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최중증 장애인은 이제 다만 한 하루 24시간 지원이 되고 있지만 네. 서비스 단가 등과 같은 이제 자연 중과분 정도만에 좀 반영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좀 늘려고 그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구의 각 이제 기초단체에서도 추가 지원 제도를 좀 운영하고는 있지만 예산이 1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이 시범적인 성격에 머물러서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네, 이 장애인의 삶에 대해서 통계 조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요. 2021년 그 조사 응답자를 보면 이 55.4%가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 답을 했습니다. 이 제도는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네. 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보니까 이 장애인 정책 요구안에 제일 첫머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장애인 정책 지원 서비스도 사실 뭐 올해 기준으로 시간당 15,57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사실 예산이 제일 문제예요. 그리고 장애인 이 문제를 지적할 때도 항상 일자리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일하는 장애인 수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이게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한 10명 중 서너 명 수준입니다. 37.3%로 네. 국민 전체의 참여율인 63.7%보다는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수준인 거고요. 네. 중증 장애인 분들은 더 낮습니다. 23.8%로 국민 참여율의 한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제 일자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게 신체 장애로 노동 능력이 좀 현저히 낮은 사람의 경우에는 이게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이게 최저임금법 7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장애인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더 낮은 상황인데 2019년 기준으로 이제 대구의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가 897명입니다. 이 공공에서의 장애인 일자리 비율이 매우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 따라서 네. 이 고용 의무제가 있습니다. 이 100인 이상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 장애인의 약 3% 정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되는데 실제 이게 지켜지고 있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이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무원 정원에 이 3.4% 비율로 이 고용을 해야 되는데 네.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뭐 처벌을 하진 않습니다. 이 장애인 고용 분담금이라는 것을 내도록 하고 있는데 일종의 벌금 같은 거네요. 네, 실제로 고용하기보다는 이 부담금을 내는 형태로 운영되는 곳이 많고요. 특히 공공기관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 대구교육청, 경북교육청 이 교육청에서도 이 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이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나라가 그러면 장애인 의무 고용이 잘 되는 나라랑 비교해 보면은 많이 낮은 수준일까요? 많이 낮긴 합니다. 이게 뭐 비교군이 조금 더 수준이 높긴 한데 네. 많이 높은 국가긴 한데 독일 연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네. 중증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이 6% 정도로 되고 있거든요. 이게 한국에서는 이게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가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네. 하는데 독일은 이 점에서 중증 중증장애인만 딱 콕 집어서 했다는 게 좀 차이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좀 안타까운데 올해 정책 제안 보니까 권리 중심 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거 어떤 사업이죠? 이게 좀 용어가 복잡한데 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제 권리를 중심으로 좀 노동을 한다. 이 권리를 내세우는 걸 노동으로 인정을 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서울시가 이제 2020년 7월에 처음으로 시행한 뒤 여러 지자체로 좀 확대가 됐고요. 이게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뭐 불편사항 개선 요구나 뭐 장애에 대한 인식 제고 캠페인 등을 이제 모두 포함하는 일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구는 그럼 어느 정도로 잘 추진이 되는지가 궁금하네요. 네, 지난해 뭐 지방선거 때도 장애인 단체들이 제안한 바 있고요. 올해도 다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대구시는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 대구시가 이 권리 차원에서 일자리를 좀 늘려나가야 된다라는 이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2024년 기준으로 시범 사업을 시행할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활동 지원과 일자리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문제들 좀 짚어볼 텐데요. 대구시 정책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그 탈시설 관련해서 시작이 대구시가 조금 빨랐다 뭐 이런 평가가 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월 그 시범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 공모를 거쳐서 3월에는 10개 지역을 시범 사업 대상으로 선정을 했는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 대구 전체 이제 장애인 거주시설 실태 조사를 했고 2012년에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까지 좀 제정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시설 거주 장애인 154명의 시설 퇴소 또 지역사회 정착을 좀 지원을 하고 있긴 합니다. 네, 대구의 경우에는 시립희망원 인권 침해 사건으로 이 탈시설 논의가 네. 이 지역 차원에서 좀 그쵸, 빠르게 진행이 네. 됐거든요. 하지만 뭐 여전히 대부분의 시설들은 집단 수용하는 형태를 크게 벗어나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럼 대구시의 의지가 아무래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대구시가 뭐 그동안 2018년, 19년 이러한 부분들에서 일정 부분 노력을 해왔는데 시설들 대부분이 민간 재단이다 보니까 대구시 정책도 중요하지만 민간 재단 차원의 의지가 함께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탈시설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될 텐데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한마디씩 들을까요? 그렇습니다. 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뭐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좀 함께 살자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네. 이게 이런 과제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과연 장애인분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마음이 돼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빵과 장미 둘 다 필요하다. 장애인이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주거, 이동, 이 다양한 욕구, 이 장미도 함께 있어야지 우리 사회에서 인권을 보장받는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미 향이 나는 그런 대구시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바라야 되겠죠. 두 기자의 시선 백대천,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 천용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걷기 운동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요즘은 운동화 양말을 벗고 맨발로 걷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 현장을 윤가영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성 용학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맨발 걷기 아카데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혹시 지민 아나운서는 네. 맨발로 집 아닌 밖에서 혹시 걸어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없죠. 네. 보통 집에서도 슬리퍼를 신고 이제 맨발로는 잘 안 있잖아요. 이 밖에서 신발과 양말을 벗고 걷는 게 조금은 좀 어색한데요. 제가 직접 해보니까 생각보다 좀 시원하고 기분도 참 좋더라고요. 그래요? 네, 제가 다녀온 곳은 수성못이었는데요. 현장 소리와 함께 담당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린다. 그럼 돌멩이가 딱 밝히면 그 부분에 약간 지압해 주는 거를 고맙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학도서관에서 사서로 근무하고 있는 성연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희 용학도서관이 3월부터 12월까지 총 3개의 기수로 나누어서 운영하는 맨발 걷기 아카데미고요. 네, 지금은 1기 운영 중입니다. 강의를 들으시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밖에서 이제 직접 걸으시면서 하시는 체험을 더욱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총 2시간 운영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뭐 맨발 걷기의 뭐 효과나 인문학적 내용을 가미한 그런 맨발 걷기에 관해서 이론 수업을 1시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1기 같은 경우는 수송못에 나가서 맨발 걷기 실습을 1시간 운영합니다. 1기는 모두 이제 참여 모집이 완료가 되어서 지금 운영 중이고 이제 저희가 5월경에 2기 회원들을 모집할 예정이고요. 한 8월 중에 또 3기 회원들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참여하는 방법은 저희 홈페이지나 SNS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즘 뭐 몸과 마음의 건강 관리에 대해서 모두들 되게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요. 맨발 걷기 함께 참여하셔서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행복한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걷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론 강의도 들을 수 있어가지고 더 알찬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맨발 걷기의 인문학적 가치를 접목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1기는 수성못에서 진행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맨발학교 김은정 교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수성못은요 지금 맨발길이 지금 잘 조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 입구부터 시작해서 물을 끼고 계속 여기서부터 쭉 해서 지금 2바퀴 도는 걸로. 지난주는 초보자들이라서 1바퀴 걸었고 흙길로만 된 곳을 우리가 지금 2바퀴씩 걷고 있어요. 보통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조금 빨리 걷는 분들은 1바퀴 돌면 한 15분, 20분 정도 되고 또 몸이 좀 안 좋아서 맨발 걷는 게 건강한 사람은 뚜벅뚜벅 걸을 수 있는데
병이 좀 있고 이런 분들은 발 디뎠을 때 아프다고 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주 천천히. 그래서 이것이 맨발 걷기는 많이 걷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땅과 접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많이 못 걷는 분은 이렇게 서가지고 계셔도 효과를 충분히 보는 거죠. 맨발 걷기는 이제 중요한 사항은 혹여나 눈을 뜨고 우리가 걷는다고 하지만은 길을 걷다 보면 돌멩이도 있을 수 있고 혹여나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안 부딪히게 조심하시면 되고요. 특별하게 뭐 중요한 부분은 크게 뭐 우리가 따지는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앞에 전방 주시하시고 바른 자세로 해서 걸으시면은 한겨울에 맨발은 이제 맨발을 하고 나면은 반드시 찬물로 씻어야지 동상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찬물로 씻어주라는 것 그거 정도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걷기는 별다른 도구 없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잖아요. 네. 맨발 걷기 프로그램은 앞으로 계속 이어지나요? 네, 1기는 수성못에서 한창 진행 중이고요. 네. 2기는 금호강변 그리고 3기는 수성구민운동장에서 맨발 걷기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열심히 맨발 걷기를 하는 프로그램 참여자도 만나봤습니다. 좋다 하는 거는 익혀 알았는데 본격적으로 하는 거는 원래 초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눈치도 좀 보이고 했는데 효과를 보고 난 후로는 자신 있게 소개도 하고. 제가 지난해부터 한 60회 정도 했는데 맨발을 그냥 좋다는 거는 아는데 이론적으로 사실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신발을 벗고 산행을 해도 몸이 걸으면 걸을수록 가벼워진다는 걸 느껴요. 흙이 느낌이 좋아요. 이게 촉촉하면 더 좋을 텐데 처음에는 발바닥이 좀 아파요. 근데 하다가 보면 아주 천천히 사뿐사뿐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저 개인적인 사례는 첫째, 잠을 아주 푹 잘 잔다. 한 번도 깨지 않고 그리고 제가 직장인이기 때문에 같은 자세로 똑같은 업무를 하기 때문에 맨발을 하다 보니까 그 통증들이 진짜 사라진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신청을 정말 아주 잘했다. 저는 78이고 저는 허리가 협착증이 좀 심하고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못 걸었어요. 더듬더듬. 근데 여기 오니까 막 울러 쳐다보고 남들이 그러니 나도 걷고 하니까 하여튼 기분이 상쾌하고 좋네요. 계속 살아있는 동안 끝까지 하고 싶어요. 나는. 맨발 걷기 화이팅! 네, 화이팅입니다. 윤가영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국적으로 반짝 찾아온 초여름 더위가 이어집니다. 대구의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른다고 하니까 더위 조심하셨으면 좋겠네요. 4월 20일 아침의 광장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